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오늘은 목요일 새벽 FOMC 회의를 앞두고 있는데요. 현재와 1년 전 상황을 한번 비교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역대급 최악의 상황에서 개최되는 FOMC 회의 중에 한 번이 아닐까 생각이 들거든요. 아시겠지만 지금은 미국 주식이 오히려 약간 조롱을 받는 단계에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도 그럴 게 전 세계 증시가 다 같이 떨어지면 그래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쵸? 그러나 지금은 미국 주식만 떨어지고 있는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있는 것 같네요. 여기 보시면 파란색이 항생테크 지수, 홍콩 지수를 나타내는데요. 거의 뭐 지붕을 뚫고 올라가서 전 세계에서 거의 가장 많이 올라간 주식 중 하나고요. 상하이 지수도 전고점 뚫었고 독일 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미국을 제외한 모든 증시를 통합한 게 이 초록색 이 차트인데요. 저점을 찍고 스멀스멀 다 올라가고 있는데 반해서 그렇게 사람들이 좋아했던 나스닥 100 지수는 오히려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주식 주주들이 굉장히 기분이 좋지 않은 상황에 있겠죠. 그리고 트럼프는 마가를 한다고는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미국의 인플레이션, 물가는요, 트럼프 당선 이후로 오히려 올라가고 있고요. 성장, GDP는 오히려 떨어지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마가를 뭐 기다린다고 하다가 전 세계의, 특히 뭐전 세계도 적이 되지만 미국 국민마저도 등을 돌리는 상황에 비난 여론에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여러 가지 풍자하는 만화가 많이 돌아다니는데 여기 캐나다를 상대로 오줌을 싸려고 하다가 본인이 뭐 다 맞고 있다. 이게 좀 오래 버티기는 정말 쉽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본 거는 결국 트럼프도 여기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그렇다고 관세 전쟁을 멈출 수도 없고 그러니까 결국 이 관세에 대한 피해를 외적인 요소, 외부 요소로 극복하기 위해서 부단히도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상승을 원한다는 걸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거죠. 나 신경 너무 많이 쓰인다 이 얘기인 거죠. 그 외부 요소로 극복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예가 FOMC 이번 회의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지금 기준금리 인하를 과거에는 압박을 했었잖아요. 이번에도 뭐 간접적으로 압박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텐데 제가 뒤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시장 금리에 집중을 하겠다. 2월 달에 얘기를 해놓고 한 달도 안 가서 실제로 10년물 국채금리를 잡았습니다. 나름 실력도 있다, 재무장관이. 그리고 크립토 서밋을 개최해서 비트코인 전략적 비축 자산을 뭐 선언을 해버렸었고, 또 러시아 종전을 계속 종용을 하고 있죠. 어젯밤에도 통화를 해서 먼저 합의까지는 못했지만 나름대로 성과 이것도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주식은 신경 쓰지 않는다고 하지만 테슬라 주가가 워낙 많이 빠지니까 테슬라를 사서 뭐 할인도 없이 샀다고 하면서 뭐 굉장히 여론전을 또 벌이고 있는데 주식을 신경 쓰지 않는다면 내버려 뒀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현재는 바이든 정권 탓이다 하면서 끄떡없다고는 하지만 제가 볼 땐 이거 오래 못 버티거든요. 게다가 제롬 파월조차도 저는 지금 1년 전 실수가 생각나고 있는 시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번 새벽에 와서 QT 양적 긴축을 종료를 할 것이다 말 것이다. 사실 1월 달에 했어야 된다고 제가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제롬 파월의 말 아직 상관없습니다. 등장도 하지 않았는데 이 폴리마켓 돈을 베팅하는 사람들은 그냥 5월 이전에 제롬 파월은 양적 기축을 종료할 거야. 여기에 그냥 100% 확신을 갖고 돈을 베팅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제롬 파월이 지금 당신이 버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이렇게 베팅을 한 거예요. 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느냐? 한번 1년 전으로 거슬러 가보죠. 정확히 24년 3월 21일, 1년 전이잖아요. 이때는 비슷한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양적 긴축을 속도 완화를 논의를 시작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양적 긴축을 아예 종료시키겠다는 거고요. 1년 전에는 속도를 좀 조절을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조금 뭐 이렇게 뉴욕 증시가 올랐다고 나와 있는데 이렇게 3월 달에 발표를 하고 5월 달에 가서는 이런 발표를 하네요. 자, 6월 달부터 양적 긴축 속도를 완화할 거야. 실제로 말 나온 다음에 3개월 후부터 약간 뭐 늑장을 부렸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어떤 얘기냐면요. 이 대차대조표를 줄이는 속도, 그러니까 국채를 파는 건데요. 국채를 팔면 팔수록 유동성이 안 좋아집니다. 안 좋아져요. 그러니까 덜 판다는 이제 속도 완화라고 그걸 표현을 한 거고요. 결국 6월에 가서 이제 속도를 완화 조절했고, 실제로는 기준금리를 언제 떨어뜨렸냐? 아시겠지만 작년 9월이었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요. 약간 배짱이 있었어요. 거드름을 부른 거죠. 왜냐하면 고금리 상황에서도 미국은 소비도 좋았고 미국 증시만 잘 나가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금리나 뭐 그까짓 거 좀 늦어도 돼. 지금 우리 소비도 좋고 특히나 나중에서야 드러났지만 재무부가 엄청 장난을 쳤었잖아요. 고금리로 다 신음하고 있는데 뒤에서 영래포 잔고를 엄청 쌓아둬서 그걸로 계속 돈 잔치를 벌였던 겁니다. 학자금 탕감해 줄게, 뭐 의료 쿠폰 줄게, 식료품 쿠폰 줄게. 뒤에서 그렇게 돈을 뿌려버리니까 정말 미국만 잘 먹고 잘 사는 장이 있어서 기준금리를 늦게 낮췄다는 겁니다. 사실 기준금리 인하 얘기는요, 23년 말부터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요. 근데 버티다가 24년 9월에 빅스텝을 했었죠. 꽤 늦게 한 겁니다. 그것도 왜 하게 됐느냐? 아시겠지만 8월 5일에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일어나면서 뜨거워한 거죠. 야, 이거 잘못하면 망하겠구나. 이게 실수였던 겁니다. 제대로 하려면 뭐 당연히 스몰 스텝으로 갔어야죠. 근데 0.5%를 한 번에 떨어뜨렸다는 건 1년 전에 내가 괜찮구나 하면서 늦게 했다가 크게 실수를 했다는 그 실수가 지금 생각나는 시점인 거예요. 거의 뭐 데칼포마니처럼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걸 또 어떻게 아느냐? 그러니까 지금 8월, 9월까지 가지 않을 거라고 이미 CME 패드와치에서도 사람들이 베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베팅인데 여기 보시면 6월 18일 날 FOMC 회의 결과가 이렇게 예상이 되네요. 한 번 금리 인하 54%, 두 번이나 뭐 9.7%, 두 개 합치면요. 아무튼 6월 전까지는 60, 뭐 한 4% 정도가 이미 하락을 예측하고 있다. 너 이제 더 이상 못 버틴다. 작년처럼 거드름 부린다간 큰일 날 걸. 23년, 24년에 그렇게 뒤에서 잔치하고 그런 때와 달라. 지금은 국채 더 이상 찍어내지도 못하죠. 수입이 끊겼어요. 얼마 안 나면 TGA 잔고를 통해서 버텨야 되는 상황. 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금리 인하 외엔 답이 없다고 시장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FOMC 회의 결과를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거는 이분 누군지 뭐 아시죠? 닉 티미라우스라는 뭐 연준의 비공식 대변인. 실제로 하루 정도 전마다 FOMC 직전마다 이렇게 뭐 기사를 내고 하는데 이 사람 말이 웬만하면 다 맞습니다. 그쵸? 뭐 전부 다 맞췄어요. 빅스텝 할 때도 맞다 그러고. 근데 이분이 하루를 앞두고 어떤 얘기를 하느냐? 어, 제롬 파월이 굉장히 위기에 처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실 1년도 넘게 임기가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사람들이 제롬 파월의 의장 자리를 노리고 있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크리스토퍼 월러라는 사람이랍니다. 이분이 계속 반기를 들고 반항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 자리를 노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패드의 부의장, 뭐 보우먼이었나요? 그 매파 그분도 지금 사실 차기 의장 자리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사람들이 막 들고 일어날 만큼 파월의 입지도 낮아져 있는 데다가 지금 파월의 조기 교체설, 조기 잘릴 수 있다는 말을 이 사람 입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자를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대법원 판례가 1935년인가 있었어요. 근데 뭐 트럼프가 그런 거 생각하나요? 대법원 판례를 뒤집을 정도로 조기 교체설까지 나오고 있다. 제롬 파월이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요? 은연중에 트럼프는 계속 기준금리 압박을 인하를 하라고 압박을 했었는데 어떻게 나올지 한번 과거의 이런 성향이나 실수나 뭐 이런 뭐 기자의 의견을 토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관세 외의 모든 수단을 써서 지금 트럼프는 국민들을 여론을 진정시켜야 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무조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테슬라는 뭐 주식은 쳐다도 보지 않는다고 하지만 실제로 뭐 수표로 할인도 없이 테슬라를 사면서 테슬라 요새 뭐 반 테슬라 어마어마하거든요. 막 덴마크 정부다 어디다 다 테슬라를 국내 그 보유 주식에서 아예 빼버리고 정말 순환을 겪고 있는데 막 불태우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테슬라에게
테슬라 뭐 매장을 불태우고 이런 거 국내 테러 행위로 간주하겠다. 엄청 신경을 쓰는 모양이네요. 이거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준금리 아니라 트럼프는 10년물 국채 수익률의 인하를 원해. 아까 모기지 금리와 이거는 연동이 돼 있기 때문에 실제로 미국 국민들의 소비를 나름대로 진작시키는 효과를 간접적으로 갖고 있고 실제로 잡았죠. 어느 정도 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말하는 대로 하고 있으니까. 또 어젯밤 트럼프와 푸틴이 통화를 했다고 하는데 비록 종전까지는 도출하진 못했지만 주목을 할 게 있죠. 에너지 시설 공격은 중단을 30일간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트럼프가 물가를 잡기 위해서 그 중에 핵심인 유가를 잡는 데 혈안이 돼 있다. 뭐 러시아가 좋아서 이러겠습니까? 러시아가 규제 좀 완화되고 좀 마음대로 기름을 팔 수 있게 하는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둘 간의 에너지를 공격을 하지는 않겠다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코인 쪽은 조금 더 이게 전개가 빠른 것 같아요. 뭐 시즌이 종료됐다? 글쎄요. 이걸 보면 아마 포모를 느끼실 수 있을 텐데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뭐 아시겠지만 다시 복습을 하면 스테이블 코인이 늘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찍어낸다? 그러면 결국 코인 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쵸? 스테이블 코인 가지고 이자만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뭐 그냥 은행 가서 그냥 예금 들면 됩니다. 그거와 상관없이 결국 특히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지만 알트코인의 가격을 올린다. 이 코인이 발행이 많이 될수록 그리고 디파이 쪽 RWA에 많이 쓰일 것이고 국채의 수요도 뭐 준비금으로 많이 사게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스테이블 코인 법안인데요. 이게 최근 기사에서 법안이 굉장히 빨리 처리된다고 합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크립토 서밋에서 있었던 제가 뭐 하나 힌트 중에 하나가 트럼프가 스테이블 코인 법안 8월 국회가 휴회하기 전까지 내 책상으로 이거 가져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어떤 기사가 났느냐? 이제 하인스 보 하인스라는 그 크립토 자문위원회 이사가 있는데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요, 8월까지 어떻게 기다립니까? 2달 안에 스테이블 코인 법안을 대통령 책상 위에 갖고 가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8월이 웬 말이냐? 지금 5월 내로 이거 갖고 오겠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쉽지는 않아요. 법안이니까. 근데 놀라운 얘기를 하죠. 지금 양당, 여야가 협력해서 국가를 포괄적 방식으로 전진시키는 방식은 흔치 않다. 여야가 지금 이견이 없다는 겁니다. 이 정도로 이견이 없으려면요. 보통은 뭐 국가 비상사태가 선언되거나 뭐 무슨 사고가 터져서 뭐 땡땡땡 법, 뭐 아이들 이름 따는 법이나 뭐 최근에 뭐 국민연금 뭐 그런 거는 이제 정말 잽싸게 여야가 합의를 하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상황이 스테이블 코인 법안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지금 홍어를 일으킬 만한 일이 계속 벌어지는 거죠. 시즌이 끝났는데 이거를 왜 2달 안에 처리를 하려고 하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충격적인 기사. 다수의 암호화폐 기업들이 은행 면허 취득을 모색 중이다. 이거는요, 사실 기득권, 은행들이 가장 싫어하는 겁니다. 나만 돈을 찍어야 되고, 나만 금리 가지고 놀아야 되고, 나만 예대 마진으로 수수료 받아먹고 싶잖아요. 기득권의 입장이. 근데 어디서 뭐 듣도 보도 못한 기업들이 와서 은행을 한답니다. 야, 이게 얼마나 사실 기득권 입장에선 기가 찰 노릇인가요? 근데 이게 의미하는 바는 이렇습니다. 거래소뿐만 아니라 나중에 스테이블 코인 법안과 이제 이게 같이 가는 거거든요. 빅테크들까지 스테이블 코인으로 돈 찍는 기술. 돈을 찍으면요. 블랙락도 이길 수 있어요. 테더사가 더 돈 많이 버는 거 아시죠? 돈도 찍을 수 있고 디파이를 통해서 이 코인으로 예대 마진, 뭐 예금도 하고 뭐 적금도 하고 대출도 해주는 이 수수료 받아먹는 장사를 하려고 지금 줄을 서 있다는 겁니다. 포모를 일으킬 만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아까 이것도 어제 얘기를 드렸지만 지금 뭐 하루 뒤인가요? 3월 21일 SEC에서 뭐 원탁 회의를 한다고 하죠. 이 코인이 증권이냐 아니냐를 명확하게 나누는 기준을 하고 있고요. 3월 27일 뭐 SEC 의장 드디어 청문회 일정이 나왔잖아요. 뭐 좀 뒤에 할 것 같으면 하반기에 하지 왜 굳이 3월 27일로 땡겨서 이것도 뭐 10일도 안 남았네요. 이런 걸 하고 있을까? 시즌 종료라고 하기엔 굉장한 포모가 이게 다 뭐 팩트고 뭐 행동으로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고 보입니다. 전혀 시즌 종료와는 먼 행동들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또 하나, 이렇게 끝난 상황, 뭐 시즌 종료라고 하신 분들 계시지만 이 특이한 크립토 바보형들의 행동을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났는데 이더리움 매수를 하면 유리하겠다라는 인투더 블록에 뭐 의견이 있네요. 지금 이더리움도 뭐 조롱조차도 지금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도 그럴 게 이더리움의 MVRV가 0.9랍니다. 이게 1이요. 모든 이더리움 보유자들의 본전이 1.0이라고 보시면 그거보다 밑에 있으니까 이제 뭐 더 대다수가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 근데 약세장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지금 굉장히 매수하기에 유리한 상황이다. 이상한 사람인 거죠. 어찌 보면. 그 저스틴서는 지금 미국 이더리움 팔아도 모자를 파네. 뭐 1천억 1.14억 달러 상당의 이더리움을 스테이킹해서 이자를 받아 먹겠다고 하네요. 뭐 이것도 참 특이한 사람인 거죠. 그리고 비트와이즈 CIO 매트 호건이라고 있는데요. 뭐 번스타인이나 이 뭐 매트 호건이나 이런 친구들은 굉장히 좀 통찰력이 좋기 때문에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디파이 토큰들이 지금 매우 저평가됐다라고 주장을 하거든요. 지금 비트코인조차 뭐 끝났네 안 끝났네 하고 있는데요. 이런 알트코인을 사라는 뭐 우수하게 뭐 앞으로 좋게 보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뭐 수이나 앱토스도 좋은 것 같고 디파이 토큰들이 유니스와 몬도 파이낸스, 뭐 아베 이런 코인들 앞으로 쭉쭉 갈 것 같은데 왜냐하면 새 규제 환경에서 수익성이 엄청 좋아질 건데 시장이 지금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다.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스테이킹 법안이나 뭐 은행들을 그 디파이 쪽으로 은행을 지금 다 열려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것들이 결국은 디파이 쪽이니까 RWA 쪽이니까 디파이 토큰들이 당연히 올라갈 거라고 보는 게 일반적인데 반해서 가격이 떨어져 있으니까 믿음도 형편이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요거는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의 뭐 한 이틀 정도 전에 뭐 본인의 이제 투자 현황을 나타냈는데 시뻘겋죠. 뭐 완전히 마이너스. 특히 이더리움의 경우는 마이너스 이게 얼마인가요? 9천만 달러인가요?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이 친구들이 산 코인들, 트럼프 아들도 있고요. 그 뭐야 트럼프의 중동 특사 유대인 그분도 여기 설립자잖아요. 제가 볼 땐 여기에서 만만하게 볼 코인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다 괜찮은 코인들이에요. 제가 볼 때는 무브라는 코인은 제가 뭐 투자를 해보거나 이러지는 않았지만 레이어 2 코인으로 알고 있고 아무튼 제가 볼 때는 여기에 있는 이 시뻘건 게 다 초록색으로 바뀔 것 같고요. 뭐 많이 가면 뭐 요 앞에 이게 플러스로 다 바뀌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월드 리버티가 이 사이클이 끝나기 전에 이들이 뭐 손해를 볼지 이득을 볼지 그것도 뭐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요. 레리 핑크입니다. 뭐 아시겠지만 예전에는 돈 세탁 지표다. 비트코인은 뭐 아무도 찾지 않는다. 우리 VIP들은 어떤 요구도 듣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미 들통났죠. 이거 인터뷰를 하고 얼마 안 가서 직원이 우리는 이거 뭐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었다. 나중에 고백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최근에는 비트코인은 합법적이고 심지어 50만 달러에서 70만 달러를 보고 있습니다. 라고 어디서 얘기를 했나요? 25년 1월 달에 다보스 포럼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불과 2달 전에 2달 전에 얘기를 한 거예요. 4년 뒤를 보고 다음 사이클을 보고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그럴 리는 없습니다. 왜냐면요. 다보스 포럼은 그 해의 트렌드, 키워드를 발표를 하는 그것도 글로벌 인싸들, 영향력을 좌지우지하는 친구들이 다 모여서 올해의 트렌드를 얘기하는 자리입니다. 25년 1월 달에 비트코인이 50만에서 70만을 간다. 중동에서도 우리 펀드 사는 게 눈에 보인다. 본인이 얘기를 했는데 지금 2달 갔는데 끝났다.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RWA 세상이 올 것이다. Everything will be tokenized라고 24년도 1월 달에 얘기를 했습니다. RWA나 디파이 뭘로 합니까? 알트코인으로 합니다. 비트코인은 느려서 그냥 형님이죠. 뭐 65살짜리 뭐 마이클 조던인 거고요. 실제로는 알트코인을 써서 여러 가지 혁명이 뭐 돈벌이가 뭐 ETF가 뭐 스테이킹이 다 일어납니다. 아직 벌어지지 않았다. 거고요. 특히나 뭐 레리 핑크가 지금 얼마나 이 엄청난 일을 했는지 10년 만에 비트코인 ETF를 한 것도 그렇지만 하나 또 그냥 단편적으로 알 수 있는 게요.
시진핑이 지금 파나마 항만 매각 누가 했나요? 홍콩의 기업이 했잖아요. 블랙락에게 팔았습니다. 홍콩 기업이. 그러니까 시진핑이 눈이 돌았다. 지금 경로를 했다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중요한 줄 아는데 그걸 지금 팔았다고 굉장히 화가 났다는 거죠. 왜 그런 거 봤더니 트럼프 협상 카드 활용 계획 무산. 아, 지금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냐면요. 미국이랑 이 시진핑이 트럼프랑 시진핑이 한 6월 중순쯤이 희한하게 둘 다 생일이라고 합니다. 한 명은 6월 14일, 한 명은 6월 15일. 그러니까 생일 정도의 합동 파티를 할 것이다. 뭐 관세 때문에 만나겠죠. 마로레고에서 만날지, 뭐 워싱턴에서 만날지 모르겠지만, 그때 이제 아무튼 만나긴 만날 거다. 이게 이제 예상인데요. 그때 이 시진핑이 협상 카드로 이걸 쓰면 파나마 내가 줄게, 뭐 관세를 깎아주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걸로 쓰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고, 실제로 시진핑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중국을 통해서가 아니라 홍콩을 통해서 슬쩍 이렇게 파나마를 하면서 1대1로를 뻗쳐나가고 이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그거를 누가 뒤집었다? 블랙락이 뒤집었다는 겁니다. 블랙락은요, 전 세계의 대주주입니다. 아시겠지만 한국에서도요, 시가총액 1위부터 100위 중에 최소 4대 주주, 3대 주주, 2대 주주가 블랙락입니다. 전 세계의 대주주라는 말이 있는데 그러니까 시진핑이 이렇게 갖고 싶어 하는 것마저도 뺏어가는 게 레리 핑크다. 근데 이분이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뭐 시즌이 끝났으면 이런 얘기를 안 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론에 왔는데요. 현재 그 어떤 종료 흔적조차 저는 찾을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트럼프는 지금 본인이 자초를 한 관세 전쟁인 만큼 4월이 오기 전까지는 어떻게든 관세 외의 분야에서 성장을 높이고 물가를 낮출 온갖 방법을 쓰면서 버텨갈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트럼프도 머스크도 결국은 하락과 비난 여론 앞에서 오래 버티긴 어렵다고 보기 때문인데요. 이번 FOMC에서도 그 일부가 나오길 기대하면서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